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소식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시트 보호 그리고 통합 문서 보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지금처럼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아래쪽을 보니까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위에 봤을 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주면 되겠죠.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I의 17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자산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영역에서 구입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우리 구입 수량이라는 게 지금 우리 GR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구입 수량이 5 이상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자산의 이제 명칭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자산 명칭이 우리 HR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뒤에 이제 끝나는 글자가 책상 또는 모니터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산 명칭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그거죠. 그때 우리 자산 명칭에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책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 우리 컴퓨터도 있고, 이제 모니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줄 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OR라는 함수를 가지고 책상이랑 똑같아 모니터랑 똑같아 그 두 개의 조건을 이제 OR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책상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모니터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자산 명칭에서 라이트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끝에 있는 그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자산 명칭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온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책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을 때는 라이트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자산 명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명칭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 세 글자가 모니터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는 구입 수량이랑 우리 자산 명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이고로 이제 중간에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구입 수량 조건과 이 자산 명칭의 조건은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이제 묶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찾아서 우리가 자산 코드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까지 이 모든 열에 대해서 모든 결값을 보여달라. 그게 아니라 비품명이다 이제 내용 연수다 그리고 경과 연수다 그리고 구입 수량이다 해서 요 네 개 필드만 이제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고자 하는 이 A의 22번 셀에다가 우리가 이런 제목을 이제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조건은 이제 A의 19번에서 A의 20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의 19번, 2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런 함수식을 이제 쓸 거라 우리가 그때 이제 제목을 조건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가 A의 20번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쭉쭉쭉 작성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구입 수량과 우리 자산 명칭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조건은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입 수량에 대한 그 조건과 그리고
우리가 자산 명칭에 대한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싹 이제 묶어 줄 거예요. 근데 이 자산 명칭에 대한 그 조건은 책상으로 끝나도 되고 모니터로 끝나도 되죠. 해서 책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모니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사이에는 지금 이제 또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자산 명칭을 쓸 때 이제 오아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 자산 명칭에 대한 이 조건은 이제 싹 다 이제 오아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책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모니터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오아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책상이랑 똑같냐 모니터랑 똑같냐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싹 다 이제 묶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오아 함수 기준을 보게 되면 둘 중에 이제 하나죠. 책상이랑 똑같아, 모니터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볼 거고, 그리고 and라는 함수 기준에 보면 우리가 구입 수량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오아 함수 쓴 게 여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는이라고 일단 써주고 이제 end 함수 시작하면 되겠죠. end라고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구입 수량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입 수량이 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첫 번째 조건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자산 명칭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쓸 건데, 그때 이제 책상이랑 똑같아도 되고 모니터랑 똑같아도 되는 거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오아 함수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우리 책상이랑 똑같냐, 그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명칭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아니면 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요. 해서 우리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명칭에서 일단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 온 게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책상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또 똑같이 write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write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명칭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달라.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꺼내 온 게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모니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책상이랑 똑같아, 모니터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죠. 그럼 이제 뒤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아가루를 지금 여기서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아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e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이만큼 오아 함수 쓴 거, 이만큼 전체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end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false하고 그렇게 뜨는데, 지금 이곳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end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써준 거고,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는 책상이랑 똑같아, 모니터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아라는 그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결값을 우리가 이제 A의 22번 셀부터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볼 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이 네 개 필드만 순서대로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A의 22번 셀 이곳을 이제 찾아가서 제목을 이제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제목이 이제 비품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내용 연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경과 연수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우리가 이제 구입 수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의 제목을 우리가 이제 미리 써놓으면 되겠죠. 그때 이런 필드명을 썼으면 내가 쓴 이 필드명이 이곳에서 실제로 이제 들어있을 때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비품명이다, 이제 내용 연수다, 우리 경과 연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입 수량이다 해서 요 네 개 필드 값을 이제 볼 겁니다. 그때 이런 제목에 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의 제목에 만약에 구입 수량에 만약에 구입 한 칸 띄고 수량 그렇게 만약에 제목이 써 있다면 나도 이곳에다가 이제 제목을 쓸 때 그렇게 똑같이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썼으면 꼭 한번 확인하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어요. 조건도 썼고 이제 결값으로 어떤 거 볼지도 써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를 바로 수행해 주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란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란 메뉴에 찾아가서 정렬 및 필터에 우리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결값 어디다가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 이제 필터를 할 게 아니라 A의 21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목록 범위를 찍어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거 이만큼 이제 두 칸을 우리가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 써놓은 거 요 네 칸 있죠? 요 네 칸을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거 다 설정해 줬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죠.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 조건만 우리가 잘 작성을 하게 되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A 2번부터 시작해서 I의 17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 2번이다. 그러면 자산 코드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자산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자산 코드라는 거, 그게 이제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자산 코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다. 그러면 지금 요 문자 세 번째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문자가 G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 연수라는 게 있대요. 우리 내용 연수가 지금 우리 C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내용 연수가 6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거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하고 이제 글꼴 색을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산 코드에서 왼쪽에서 이제 세 번째 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왼쪽에서 이제 세 번째 문자 그거 이제 한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묶어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지정을 하고 한 개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만큼 싹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이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면 문제 제시한 우리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상에서 두 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서 두 개의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자산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일단 꺼내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코드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요 세 번째 글자, 요거 이제 세 번째 위치부터 한 개, 요걸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이제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같다 이제 G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연수가 6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6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한 이런 셀 주소 있죠. 이런 셀 주소는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식만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는 꼴로 해라. 그럼 굵은 기울는 꼴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될 거고, 그때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색하고 이곳에서 이제 빨강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굵은 기울는 꼴 찍어주고 색은 표준색 빨강이다 해서 빨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은 기울린 꼴 빨간색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된 걸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글자 그게 이제 G랑 이제 똑같은 그런 데이터들만 서식이 변경이 됐죠. 그때 이제 우리 내용 연수가 6 이상인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G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있지만 내용 연수가 6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안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건부 서식할 때 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코드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갖다 달라? 한 글자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한 글자 꺼내 온 게 G랑 똑같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연수가 6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 그리고 통합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사원관리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그 밑에 보니까 부서 코드 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데이터들은 더 이상 없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F4에서 F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F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F4번 그 셀이 요 기획부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F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들은 셀 잠금을 하래요. 그리고 수식 숨기기 요것도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적용을 시킨 다음에 장인셀의 그 내용과 우리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F4번부터 시작해서 F13번까지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오른쪽 제일 끝에 우리 보호라는 요 탭이요. 보호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문제에서 셀 잠금 그리고 수식 숨기기 요 두 가지를 이제 적용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잠금하고 숨김하고 둘 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때 이제 장인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검토라는 요 메뉴요. 요 검토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보호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시트 보호라고 있죠. 시트 보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시트 보호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잠긴 셀의 선택이라는 것도 있고 잠기지 않은 그 셀의 선택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셀 서식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열 서식이요 그리고 행 서식이요 이렇게 이제 5가지는 전부 다 이제 허용하래요. 허용하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시트 보호에서 맨 위에 보니까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암호는 이제 지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그 내용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5가지 이 5가지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얘네는 이미 2개다 먼저 이제 설정이 전부 다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이요. 그게 지금 여기 이제 3가지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3가지도 이렇게 전부 다 체크 표시를 해서 요 5가지를 싹 다 체크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기 방식을 바꿀 때는 우리 메뉴에 이제 보기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라는 요 메뉴로 먼저 이동을 해준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통합문서 보기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두 번째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요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더 크게 확대 좀 할게요.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 요만큼의 요 내용이죠. 그때 우리 이제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F17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 그 구분선이 우리 요 바깥쪽에 있는 요 파란색 선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B의 2번부터 F의 1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F17번이 요 마지막 요 데이터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1행과 우리 A열 얘네들은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열머리글이 써져 있는데 요 위에 여기 파란색 선이 있어요. 그 파란색 선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행번호 써져 있는 이 오른쪽에 이곳에 이제 파란색 선이 들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제시한 우리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F의 17번 그 영역만 이렇게 이제 우리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영역이 전부 다 이제 1페이지로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세 번째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문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혼자서 싹 다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